안녕하세요. 오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바이누 홀더분들한테는 그레이스케일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려고 하는 지수형 ETF에 우리 시바이누를 총 10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적격한 자산으로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지금 SEC에 그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및 민코인, 그 다음에 테마코인들이 2026년 상반기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침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침공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치지 말아달라 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까지 다 잡아놨다가 침공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린란드 사태 같은 경우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즉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어때요? 작년부터 이미 금과 은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볼 때는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 질수록 끝까지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자금의 흐름이 금과 은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로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코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러티 법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상자산, 암호화폐 구조 법안 이번 상반기 중에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고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타협이 될 수밖에 없고 상반기 중에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 시장에 이제 선반영되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되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선반영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이 암호화폐 자체가 필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 2024년 1월에 비트코인이 ETF가 돼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조차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유통량의 한 10%만 기관이 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다 개인이 지고 있어요. 아직 이럴 정도니까 다른 뭐 암호화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관은 지금까지 베타 테스팅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법 외 자산이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처리나 회계 처리, 비용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애매하고 혹시나 나중에 또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버려도 되는 돈 정도의 규모로 지금 몇 가지 베타 테스팅, 맛보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구조법원이 통과되면 어찌되었건 이제 암호화폐는 완전히 합법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다른 금융상품과 똑같이 비용 처리, 회계 처리, 세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지금도 기관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도. 다른 거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뭐 1%, 0.00%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에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시를 들면서 블랙락, 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월가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참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이더리움을 핵심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밝히는 거를 전
전통 금융기관들이 좀 꺼려 했는데 예전에 JP 모건이 한번 이더리움 위에 모든 자산을 올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블랙락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우리 월가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거를 예시를 들면서 블록체인과 정통 금융의 결합이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기관의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RWA인이 이런 걸로 결합이 확대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럼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 말고 맨 밑바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연준이 지금 12월 12 이후부터 월 400억 달러 규모로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부분.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재무부가 월 최소 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억 달러가 최소인 거예요. 500억 달러 규모로 바이백, 즉 뭐냐면 자기네들이 작년에 팔았던 단기 채권을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거를 5월부터 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반기 중에 세금 환급, 이건 이제 현금입니다. 세금 환급이 총 2천억 달러가 시중에 부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트럼프가 명령을 내려서 관계사들이 하기로 했는데 일단 MBS, 즉 주택저당증권을 약 2천억 정도 매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땠습니까? 모기지 이자가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모기지 이자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여유 자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특히 꼭 집어갖고 이거 해라라고 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반기에 특히 중요한 게 요 단기 유동성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암호화폐는 뭐 장기 유동성도 필요하지만 지배적으로는 단기 유동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기 유동성이 꼭 집어서 유동성 공급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낸다. 네, 가격 상승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분위기 자체는 1.35월 중에 1회 이상 금리 인하한 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가능성을 되게 낮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하는데 그 후보들이 다 연준 이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연준 의장의 1월 달에 임명이 되면 실제 임기는 올해 6월에 시작되지만 그 전까지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사가 한 표가 확보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2월에 금리 인하 할 때도 한 표 차이로 겨우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금리 인하 편에 서줄 연준 이사가 한 표 확보된다는 부분. 그랬을 때 적어도 1.35월 중에 1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한테는 호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형 코인과 함께 가벼운 민코인 및 테마코인, 특히 테마코인에서는 프라이버시 테마, 그 다음에 AI 서브 인트럭처 테마, 요 두 가지 테마를 핵심적으로 짚으면서 몸이 가벼운 민코인들과 함께 그런 두 가지 섹터의 테마 코인들이 급등세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거를 중형, 대형도 아니고 가벼운 민코인도 테마코인도 아닌 이런 중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요 가벼운 민코인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항상 지금 보면 잠깐 올라갈 때도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비트, 이더리움, XRP가 뛰면 바로 민코인과 요 테마코인이 뜹니다. 오히려 중간에 있는 알트코인은 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패턴을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바이누 코인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 의해서 상반기에 폭등할 그런 암호화폐로 전망 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